저번 시간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편에서 배웠던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어떤 투자를 해왔니?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2종이냐 3종이냐 그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이게 땅이 29평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얘기할 때는 84, 59 뭐 이런 식으로 평형대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디벨로퍼가 되려면 이 땅, 정말 그 땅의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이건 뭐다? 그냥 빨간 단독주택.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뭘로 보여? 땅으로 보는 거지. 이건 지금 40년 된 집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부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나대지로 보는 거야. 그냥 나대지에 이렇게 짓는다. 자, 그러면 이거 땅을 살 때 땅이 얼마였다? 한 4억 3천 정도 했어. 근데 이거를 살 때 내가 대출을 3억 3천 정도 받았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 1억. 1억 들어가. 이 상태로 이걸 산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약 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자금 대출이 한 3억이 나오고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시공사한테 좀 약간 지급을 늦춘 거지. 좀 나중에 줄게.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준공이 되고 조금 나중에 줄게라고 협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정도는 제가 냈어. 그러면 자, 이 건물 짓는데 총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죠? 10억. 10억인 거야. 거기에 내 자기 자본, 즉 에쿼티는 2억. 2억인 거야. 거기에 은행권 대출이 6억, 나머지 기타 레버리지가 2억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건물을 지었어.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택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상가주택이지. 섞여 있는 거지. 이거는 골치 알 수도 있어. 주택은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다 해주나요? 아니면 반공제를 하나요? 반공제. 반공제를 하죠. 반공제가 뭐예요? 반공제 해주는 거. 대출 받을 때 이제 방 개수에 따라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거. 그쵸. 방 개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추죠? 집값 떨어질까봐. 집값 떨어질까봐? 아, 이건 또 해야 되나? 반공제 왜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어요. 그때 옛날엔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경매를 안 해봤어? 네. 최우선 면제금 알아? 네. 최우선 면제금이 뭐지? 만약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임차인한테 주는 거. 그렇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 너 이거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내가 6억 대출해줄게. 그럼 은행에서 6억 대출해준 게 등기부등본에 A은행에서 6억 대출 받음이라고 찍혀 안 찍혀? 찍혀요. 찍혀있지. 그게 등기부등본에 보면 찍혀있어. 근데 그게 언제야? 1월 2일이다. 그리고 세입자가 1월 3일날 전입신고했어.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이랑 이 6억 대출이랑 뭐가 더 먼저죠? 6억 대출. 6억 대출이 왜?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선순위라 그래. 그래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잖아. 경매에 넘어가면은 법원에서는 이 건물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 은행을 먼저 줘,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줘? 은행을 먼저 주지. 왜? 은행이 1월 2일 날 빌려줬고 세입자는 1월 3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야. 이게 후순위고. 그래서 은행은 보통 선순위를 하지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대출은 안 해. 이해돼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요. 불쌍하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증금이 만약에 뭐 한 1억 정도 돼. 근데 1억을 다 주는 거는 그건 또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은행한테 양해를 구하고 5,500만 원 정도는 이 세입자한테 먼저 주자. 그러니까 은행이 야 네가 선순위인 건 아는데 이 세입자가 좀 불쌍하니까 나가가지고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5,500 정도는 얘가 후순위지만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를 해주자 라고 하고 은행한테 양해 구하고 5,500만 원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만 은행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은행은 내가 6억을 빌려줬다? 근데 하필 또 그 아파트가 6억에 딱 팔린 거야. 그럼 은행은 아무리 경매 넘어가도 6억에는 팔리겠지 하고 6억을 빌려줬는데 웬 세입자가 나타나서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빼가. 그러니까 은행이 빡쳐 안 빡쳐? 빡쳐요. 빡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뜯길 거를 예상하고 미리 빼고 빌려주는 거야. 그게 반공제인 거야. 이해돼? 오. 개쩔지? 네. 쩐다. 어때? 이해 다 돼? 네. 이거 완전 거의 유치원 수준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은평구 주택을 4억에 사셨는데 요즘도 저 정도에 파나요? 아니요? 엄청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2019년이에요. 요즘엔 얼마냐? 이 정도 땅을 살려면 그래 한 6억 정도는 해요. 근데 6, 7억은 줘야 돼. 자, 그러면 봐. 내가 은행한테 대출을 얼마 빌렸죠? 6억. 6억 빌렸죠? 근데 딱 건물을 지었어. 근데 2, 3, 4층은 뭐죠? 주택. 주택이에요. 주택이 완공이 딱 됐네? 그럼 은행에서는 내가 6억을 빌려줬었지.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 반공제를 해야지. 반공제를 딱 해. 반공제 하는 순간 대출 한도가 줄었죠. 대출 한도가 줄어서 야 6억 빌려줬는데 야 너 이거 주택이네? 너 이거 임대할 거야? 팔 거야? 저 임대할 건데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낮아져. 왜? 반공제를 하니까. 그래서 4억으로 낮아진 거야. 자, 그러면 은행한테 얼마 갚아야 돼? 2억. 2억 갚아야지. 그 다음에 요거 2억 시공사한테 야 좀만 기다려줘 내가 2억 나중에 줄게 라고 한 거잖아. 요거 주긴 줘야지. 자, 그럼 완공되고 요 2억도 줘야 돼. 자,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내가 줘야 될 돈이 총 얼마죠? 4억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전세를 놓은 거야. 전세를 놓으면은 보증금이 들어오겠지. 보증금이 8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돈이 얼마야? 4억. 4억이지. 그럼 내 통장에 얼마 쌓여? 4억. 4억이 쌓여. 원래 내 통장에 얼마 있었죠? 2억. 2억이 있었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불어난 거야. 불어나고 건물이 하나 생긴 거지. 시공사 외상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고 싶을 텐데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흔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20% 조금 잘 봐주면 30%까지는 준공이 나고 한 3개월 이내에 갚으세요라고 양해를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4억에 대한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죠? 월세나 반전세 줘가지고. 나는 근데 이 보증금이 8억이라는 거는 거의 8, 90% 전세로 맞춘 거야. 전세는 월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이 대출 이자는 1층의 상가 월세로 갚았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내 돈은 불어났는데 현금 흐름은 있어 없어? 있어요. 없는 거죠. 아,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뭘 했죠? 대출 갚았어요. 대출 아, 이자 아, 갚았잖아. 그럼 내 추가 현금 흐름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자, 근데 나는 그거 싫다, 무섭다. 나는 매달 꽂히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세를 하면 돼.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4억까지만 맞추는 거야. 4억까지만 맞추고 나머지는 뭘로 해? 월세로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월세로 하면은 월세가 좀 많아지겠죠? 그럼 이자를 내고도 조금 남겠지. 대신 이거의 단점은 뭐죠? 이자가 부담스러워요. 이자도 부담스럽고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 안 내면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얼마 있었죠? 2억이요. 2억. 2억 있어. 이 돈이 지금 어디 있죠? 원래 내 통장에 2억이 있었잖아. 건물 완공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럼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야? 약간 과부고를 쓰고 맨날 과거를 하고 투자금 2억이 묶였네요. 2억이 묶인 거지. 그러니까 내 돈이 묶이는 게 단점이지. 이거는 내 돈이 묶인 게 아니잖아. 회수가 됐잖아. 내 돈이 묶이는 게 단점인 거야. 그러니까 뭐다? 자, 이거는 2억으로 내 돈을 회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자산, 즉 부채를 만들 거냐, 아니면 내 돈 2억을 박아놓고 현금 흐름을 만들 거냐는 내 성향에 따라서 세팅하는 게 달라진 거다. 자, 이거는 이제 분양이에요. 제가 했던 건데, 이제 강동구에 땅이 한 96평이죠.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나갔는데, 요거는 땅값이 34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21억, 부대 비용이 5억이야. 자, 그러면은 이 건물 짓는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가? 총 원가 60억. 거기 대출이 48억. 내 돈이 12억이지. 근데 이거를 지었을 때, 투룸 빌라가 몇 세대가 나왔을까? 16세대가 나왔어. 이게 빌라야. 그렇죠? 이게 빌라고, 이건 뭐죠? 아까 내가 여기에서 말했던 주택이라고 하는 이건 뭐야? 여기도 201호, 301호, 401호가 있겠지. 이건 빌라가 아니야. 그냥 다가구지. 이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16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단독 건물이야? 집합 건물이야? 집합 건물이지. 그러면 이게 아까 16세대가 있잖아, 여기. 그럼 201호랑 301호가 있겠지. 201호랑 301호랑 주인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른 거야. 아파트 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을 하는 거야. 16명한테 나눠서 파는 거지. 그래서 하나에 4억 초반에 팔았어. 그럼 매출이 얼마야? 한 60억 중반 나온다. 그러면 원가 60억에 60억 중반이니까 6억 남는다. 이건 뭐다? 사업이지. 자, 여기서 여담으로, 자, 이 강동구에 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잖아. 이 땅을 누구한테 샀을까, 나는? 자, 내가 아까도 보면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걸 샀겠지. 이런 집의 주인들은 보통 누구죠?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럼 나도 이거를 짓기 위해서 이런 빨간 썩어가는 다가구들 있잖아. 노후된 거를. 빨간 주택이라고 하죠, 보통. 그거를 샀겠지. 그걸 누구한테 사? 할머니한테 사. 저 큰 땅을요? 여기 할머니 집이 세 채가 있었어. 그러니까 세 채를 산 거야. 한 동을 지은 거지. 세필지죠? 세필지라는 거는 새 집을 해서 한 동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팔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에 팔았어? 아, 34억.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34억 주고 팔았지. 자, 문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집을 얼마에 샀을까요? 3억. 엄청 싸게. 언제 얼마에 샀을까? 완전 옛날에 한 30년 전에. 거의 맞아요. 30년 전에 얼마에 샀을까? 1,000만 원대? 1억? 그 할머니 집 세 집을 합쳐서 내가 30억 주고 샀지. 그지? 그러면 한 집당 거의 11억 꼴이야. 그 11억에 판 할머니가 그 한 30년 전에 그 땅을 얼마에 샀을까? 1억 안 될 것 같아요. 한 집당 5천만 원. 한 집당 5천만 원, 한 집당 2천만 원. 와, 대박이다. 자,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이 집을 나한테 거의 한 27년 만에 나한테 판 거야. 27년 동안 뭘 했죠? 존버. 존버야. 그냥 밥 먹고 자고 거기서 애들이랑 놀고 손자랑 논 것뿐밖에 없어. 근데 얼마가 올랐어? 10몇 억이 오른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대박인 건 뭐야? 비과세야.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나한테 거의 한 10억 디기를 했어. 근데 10억 디기를 했는데 한 뭐 20몇 년 갖고 있었잖아. 그럼 1년에 얼마 번 거 했을 때 거의 연봉이야. 심지어 집에서 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편에서 얘기한 건 뭐야? 이거야. 와. 이게 이 말이 확 와닿아요. 하고 와닿지.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 가. 소름 돋았어. 빌려 사러 가자. 결국에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건 파도에 불과한 거야. 진짜 돈은 뭐야? 해류다, 해류. 와, 나 이해 안 해. 명언이다. 나 빌라 살래. 빌라왕 골지. 자, 이거는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꼬마 빌딩이죠. 자, 이거는 단독 건물인가요? 집합 건물인가요? 단독 건물. 단독 건물인데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상가. 상가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꼬마 빌딩이나 근생 건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땅이 50평이야. 자, 요거는 땅이 얼마였죠? 약 100평이었죠. 근데 얼마 주고 샀어? 34억. 자, 이거는 땅이 얼마죠? 50평. 50평인데 얼마 주고 샀어? 34억. 자, 그러면 평당가가 몇 배야? 2배. 2배인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11억 정도 들어갔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작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억인데 12억까지 주겠다. 요거는 이제 통매각을 한 겁니다. 통매각. 이제 요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 요런 건물을 이제 강남에 세 채를 짓고 있어. 우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땅이 125평이야. 평당 얼마일까요? 1억. 평당 1억 1,140억. 땅값 140억, 공사비가 53억, 부대 비용이 30억, 총 원가 230억. 원가가. 총 원가 230억, 총 원가 거의 한 90억, 총 원가 170억. 보통 그러면 공동 투자를 할 텐데 공투는 큰 건물은 몇 명 정도 하나요? 이제 공투는 이제 몇 명 정도가 아니고 한 명당 얼마씩 투자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30억이 들어가는데 에쿼티, 그러니까 대출을 뺀 나머지 돈이 에쿼티죠. 그 에쿼티를 같이 나눠서 들어가는 게 이제 공투인데 만약에 35억씩 하면 두 명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사람들이. 무료로 들어갔다. 아니, 무료로 어떻게 들어가. 보통 이제 뭐 작게는 1억, 크게는 막 5, 6억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를 해서 뭐 짓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견이 갈릴 텐데 그거는 조율을 어떻게 하세요? 자, 요거는 그래서 룰이 있어요. 의견 제시를 안 돼. 그럼 만약에 이게 30명이 모집이 됐다. 30명의 의견을 다 취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이 진척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축을 배웠는데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요 에쿼티 배웠죠, 우리. 에쿼티라는 거는 총 사업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한 7, 80% 받았을 때 내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한 10억 이내일 때 10에서 20억, 30억 이상, 50억 이상이 했을 때 각각 주거용, 상업용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종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태클을. 질문 있나요? 빌라 사고 싶어요. 저도요. 아니, 빌라 한 홀을 사고 싶다고? 아니요.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사고 싶다는 거지? 네. 노후주택을? 네. 그게 여러분들 땅을 사고 싶다는 뜻인 거야. 땅을 사고 싶어요. 역시 땅이 최고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나오는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로 넘어가서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토지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건물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죠? 땅이랑 건물? 그치. 땅이랑 건물이에요. 자,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죠. 그 아파트 공급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아파트가 커지는 거야. 즉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공급이 돼야 안 돼? 돼요. 10층짜리 아파트를 20층으로 지면 그 10층 추가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공급이 돼. 근데 땅은 2D예요. 3D가 아니고. 공급이 돼야 안 돼? 땅은 공급이 안 돼요. 땅을 공급하는 건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 LH라고. 국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를 메꾼다거나 간척 사업을 하면은 땅을 공급을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땅이라는 거는 2D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2D의 땅이 있어. 어디죠? 다 강남이잖아. 강남을 3D로 올릴 수는 없어요. 강남이라는 건 2D에 딱 그 포인트밖에 없어. 근데 그 땅에 대한 수요는 많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뭐 인구가 만약 줄어들고 출산율이 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주택에 대한 약간 그런 수요는 좀 떨어질지언정 어쨌든 이 땅이라는 거는 사실은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니까. 최고의 강의입니다. 저 그럼 지방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방은 네. 빼야죠. 재미없어. 이게 농담 같지만 제가 말하는 게 진담이었어요. 지방은 빼셔야 됩니다. 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방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은 그냥 서울, 경기 위주로만 합니다. 지방을 해서 만약에 돈을 벌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국가의 그냥 국토 수립, 뭐 국가 경제 계획이나 뭐 도로가 어디 뚫릴지 그런 것까지 정보가 더 빠삭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식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약간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미리 빨리 알았을 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 땅 막 나대지 같은 거 막 지금은 산인데 여기 뭐 롯데월드가 들어오는데 막 그런 거를 정보를 알면은 그게 돈을 버는 건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량주의 하는 게 맞다. 근데 지방이 비교적 투자금이 부담이 없어서 지방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한 투자처는 강남이나 수도권이고 비교적 시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CD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 종목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투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10억이 있는데 강남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10억으로 혼자 하려면 서울 외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외곽 가면은 뭐 서울이긴 하지만 안 팔릴 것 같고 뭐 수요도 없고 하니까 강남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억 모인 사람들이 4명 모여서 합쳐서 강남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이 아닌 10억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빌라나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 종목이 많잖아. 너무 유용하다. 그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